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장마가 일찍 끝나고 가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지 않는데 피서 절정기가 시작되면서 강릉시가 농업용수의 제한급수를 시작한 데 이어 생활용수까지 비상급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 시민들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32.0%. 강릉시는 저수율이 25%까지 떨어질 경우 비상급수를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를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제약 비상급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각종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은 미리 짜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봉저수지는 비가 안 올 경우 평소 하루에 0.6%포인트 정도씩 저수율이 줄지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피서철엔 하루 1%포인트 가까이 줍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비가 더 안 올 경우 저수율이 25%까지 떨어지는 상황. 이 때문에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부터 이틀 방류하고 사흘 차단하는 방식으로 제한급수를 시작했습니다. 전년도나 평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저수율도 올해 지금 오늘 기준으로 32%인데 저희들은 그 가뭄에 대응해서 그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그 제한급수를 하고 있고. 오봉저수지는 물론 강릉 남대천도 바닥을 드러내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봉저수지에서 가장 먼 바닷가 대형 리조트들은 어떻게 가뭄을 이겨낼까? 한 리조트를 찾아가 봤더니 지하에 있는 대형 수조에 최대 이틀 정도 쓸 물을 가득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이 리조트는 변기와 샤워 시설 등이 절수형으로 설계돼 있고 빗물을 재활용해 쓰고 있어 아직까진 별다른 지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샤워기라든가 그다음에 세면기 쪽으로 그다음에 특히 물을 많이 쓰는 양변기 그렇게 모든 게 이제 이렇게 절수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이제 빗물 이용 재활용 시스템이 돼서 가지고 이제 비가 왔을 경우에 그 빗물을 가둬놨다고. 현재 사천저수지 21.2%, 향호저수지 24.7%, 신왕저수지 25.1% 등 강릉 지역 저수지 대부분이 20에서 30%대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하류에 비상펌프시설을 설치하거나 남대천 곳곳에 물막이 시설과 보조 수원 시설 공사를 하며 급히 가뭄에 대비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실정. 계속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사상 처음으로 생활용수를 제한 공급할 수도 있어 강릉시는 비가 올 때까지 시민들에게 물을 아껴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삼척시 일대는 대규모 석회암 동굴을 보유한 여름철 동굴 피서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산 중턱에 있는 환선굴 입구까지 가는 모노레일이 다니지 않아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 환선굴을 오가는 모노레일이 멈춰서 있습니다. 매표소 앞엔 모노레일이 운행되지 않는다는 펼침막이 걸렸습니다. 환선굴 모노레일이 이달 초부터 한 달간 레일 정비 등을 위해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모노레일 한 대가 이미 잦은 멈춤 사고로 운행을 중단한 데 이어 나머지 한 대도 수리와 레일 보수 등을 위해 멈춘 겁니다. 환선굴 모노레일 측은 영업 손실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삼척시와 협의해 정비 시기도 조정하려 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정비가 모두 끝나더라도 모노레일 2대 가운데 한 대는 여전히 운행을 하지 못합니다. 모노레일 한 대는 아예 못 쓰게 돼 새로 사야 할 상황이지만 경영 사정 때문에 구입이 불투명합니다. 이렇다 보니 관광객들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환선굴까지 약 1km의 오르막길을 다니느라 힘이 듭니다. 그러면 모노레일이 있어가지고 좀 편하게 오려고 모시고 왔지. 그전에는 딴 데로 가지 일로 오겠어요. 어제 오늘 얼마나 더 왔어. 피서철을 맞은 주변 상가들도 울상입니다. 모노레일이 운행하지 않으면서 환선굴과 대금굴 관광객은 지난해와 비교해 이달 들어 하루 평균 5,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일부 상가는 문을 닫아버렸고 문을 연 상가들도 손님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비수기를 좀 택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상경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좀 요즘은 이렇게 그 무더운 날씨에 또 해서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예. 한편 환성굴 모노레일은 최근 요금 환불을 요청하는 유튜버 관광객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행위를 했다가 영상 유포로 물의를 빚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합쳐지면서 내년 3월 전국 최초의 1도 1 국립대학인 통합강원대가 출범합니다. 이 흐름에 전문대인 강원도립대도 합류 의지를 밝혔는데요. 전문대와의 통합을 위해선 먼저 제도 개선부터 있어야 합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강원대와 강원도립대, 강릉원주대 총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원대가 이미 강릉원주대와 통합을 확정짓고 내년 통합강원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강원도립대도 합류할 뜻을 밝힌 겁니다. 세 개 대학은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통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한 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 개의 국립대, 이른바 1도 1 국립대의 몸집이 더 커지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초의 1도 1 국립대학 체계를 완성해가는 여정에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합이 최종 결정되면 강원도립대는 2027년 3월부터 강원대학교로 편입됩니다. 강원대는 내부 공감대를 바탕으로 비전 수립을 먼저 하겠다는 입장이고 강원도립대는 구성원의 90%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주문진 항구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과 중에 해양 관련 과들이 많이 있어서 해양 쪽으로 좀 특화한 그런 쪽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통합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규모의 확대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일반대와 전문대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대학이 통합하기 위해선 전문대 과정이 폐지돼야 하는데 유지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나 특례 적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으로 지정돼야 4년제와 2년제를 유지한 채 통합할 수 있는데 강원도는 여기에 지정되지 않아 당장 통합은 어렵습니다. 지난해 11월 춘천교대와 1도 1 국립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강원대가 강원도립대까지 흡수하면 4개 대학이 합쳐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명이었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가 10여 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추가 피해자 확인이 어렵다던 학교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김모 씨는 초등학생 자녀의 스마트폰에서 기간제 교사와 나눈 이상한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안부를 주고받는 걸 넘어선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이랑 대화하는 내용이 아니고 무슨 연애를 하는 느낌이 나와요. 왜냐면 하트도 보내고 사진을 보니까 30살 넘었던 분인데 학부모는 아이를 통해 학교에서 교사의 성추행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고 이 사실을 전달받은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학교 내에 위치한 과학준비실입니다. 가림막을 내리면 이렇게 창 대부분이 가려지는데 해당 교사는 학생들을 주로 이곳으로 끌어들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마술을 보여주겠다면서 아이를 꿰어내 무릎에 앉혀 껴안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10여 차례 추행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이미 변태 선생님으로 소문이 파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추가 피해자를 찾는 데 있어 학교 측은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 신고 직후 한 번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피해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직접 다른 피해자를 파악해 알려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때까지 학교가 방관으로 일관하자 이에 분노한 피해 학부모는 이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알렸습니다. 그제야 학교 측은 추가 설문을 진행했고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이 어제 익명조사에서 13명, 오늘 실명조사에서는 17명이 나왔습니다. 설문에는 과학준비실과 교실 등에서 주로 추행이 이뤄진 사실도 담겼으며 학교 밖에서도 메시지를 보내 개별적 만남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학교장의 판단에 미흡해서
초동 대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책임 회피는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의 부실한 대응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그냥 묻히고 지나갈 뻔한 사건이 피해 학부모의 끈질긴 요구로 밝혀지면서 해당 교사에 대한 여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A매치 휴식기에 돌입한 강원FC가 폐광 지역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축구 클리닉과 실전 훈련 참관이 이어져 아이들도 더 큰 꿈을 갖게 됐습니다. 배현한 기자입니다. 선수가 던져주는 공을 받아보고 선수들과 팀을 나눠 미니게임도 진행합니다. 강원FC 선수단이 폐광 지역인 삼척과 영월 정선의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과 축구 경기 연습에 한창입니다. 실전 훈련을 앞둔 선수들이 줄지어 늘어선 어린이들과 일일이 손을 맞추고 인사하며 운동장에 들어섭니다. 선수들이 고강도 훈련에 돌입하자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눈빛도 초롱초롱 빛납니다. 축구할 때 훈련소들 훈련하는 거 조금 저도 참고하고 따라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 훈련을 약간 좀 자세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걸 조금 본받아서 하고 싶어요. 강원FC가 국가대표 A매치 휴식 기간 메인 스폰서인 하이원 리조트에 머물며 2박 3일간 미니 전지 훈련을 진행하면서 폐광지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에게 클리닉과 연습 참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미래의 꿈나무들을 만나 초심과 열정을 찾다 보니 오히려 받는 게 많다고 감사해야 합니다. 저희처럼 프로 선수에 대한 꿈을 좀 가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또한 마냥 어렸을 때 축구만 좋아했던 기억이 이렇게 푸르푸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시간을 갖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강원FC는 오는 17일 대전 하나시티즌을 강릉 하이원 아레나로 불러들여 시즌 3연승과 중위권 도약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지난 2020년 조성한 동해시 부평 장기 임대단지의 분양 임대율이 100%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5월 부평 장기 임대단지 임대 공고를 통해 수소산업 등 관련 5개 기업이 이달 1일자로 최종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단지의 22필지 가운데 13필지는 이미 입주 계약을 마쳤고 이번에 8개 필지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평지구 분양 임대율은 1개 필지만 남은 97%를 달성했습니다. 양양군이 오는 9월부터 양양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인 가운데 연말까지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양양군 지역상품권은 종이형과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순차적으로 발행될 계획이며 올해는 종이형 3,000원권과 5,000원권, 만원권이 우선 발행됩니다. 양양군은 대규모와 준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양양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양양군청과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받습니다. 2025 강릉 국가유산 야행이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호부관할을 거점으로 구도심 일대에서 열립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강릉문화원은 올해 행사 개최 10주년을 맞아 개막 퍼레이드 구간을 연장하고 드론쇼 규모를 지난해보다 300대 늘어난 1,000대로 확대합니다. 또 행사 권역을 명주동 일원까지 넓혀 골목문화상권과 연계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합니다. 강릉 국가유산 야행은 2017년 이후 4차례 최우수 야행으로 지정됐고 2024년 국가유산청 선정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지정됐습니다. 강릉해양경찰서가 업무 시작 100일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문을 연 강릉해양경찰서는 지역 맞춤형 연안사고 예방 활동을 포함해 촘촘한 해양 안전망을 강화하고 해양 범죄의 능동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며 안전한 바다 만들기와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해양경찰서는 현재 4개 과와 2개 파출소, 함정 4척을 갖추고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신축 청사 부지 확보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동해 지역 9개 해수욕장이 내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40일간 개장하는 6개 해수욕장의 수영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망상과 추암해수욕장은 성수기인 오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7시까지 허용 시간을 1시간 연장합니다. 동해시 대표 해수욕장인 망상해수욕장은 올해 키즈해수욕장을 운영하며 어달해수욕장과 대진해수욕장은 카페와 서핑, 추암은 촛대바위, 노봉은 프라이빗 피서를 주요 테마로 운영합니다. 동해시는 추암에서 30일과 31일, 망상에서 8월 1일부터 4일까지 비치 페스티벌을 펼칠 예정입니다. 속초시가 로데오 거리의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과 토요일 2025 로데오 마켓을 엽니다. 지역 상인들이 직접 제작한 생활 공예품과 잡화, 지역 특산품 등이 판매되며 20여 개의 모든 판매 부스는 가격 정찰제를 시행합니다. 속초시는 오는 12월까지 운영 예정인 로데오 마켓을 통해 연말 크리스마스 축제까지 연계해 침체된 설악 로데오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계획입니다. IBK 기업은행배 전국 중고 배구 대회가 오늘 삼척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강릉 해람중과 광희고, 강릉여고 등 전국의 남녀 중고 배구팀 49곳에서 9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오는 14일까지 8일간 경기를 벌입니다. 예선전은 어제부터 사전 경기로 시작됐으며 경기장은 삼척 실내체육관과 시민체육관, 다목적 체육관, 삼척초교체육관 등 4곳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